먼저,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바라보는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비상기업 선포할 때부터 포함하면 오늘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라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네 번 중에서 오늘이 아마 가장 차분하고 뭐 냉정하게 보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비상기업 선포하는 날도 보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입장이었고요. 또 지난번 바로 직전에 그다음에 이 비상기업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그리고 이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할 때만 해도 또 마치 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맞붙겠다는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오늘은 차분하게 아마 국회에서의 어떤 탄핵 소추 결정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아마 걸어온 지난 2년 반 동안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반추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나름대로 4대 개혁이라든가 외교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담화를 발표하는 걸 전에 저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국민 호소문을 냈으면 어땠을까.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당이나 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본인이 제대로 된 어떤 국정운영을 펼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비상계엄 선포에 담겨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비상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대국민 호소문으로 냈었으면 좀 더 국민들의 공감을 받든지 아니면 야당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근데 본인이 마지막에 밝히는 것처럼 앞으로 정치권에서 좀 수비하고 배려하고 협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국가원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주도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와 또는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조금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22대 국회에 대한 총선의 결과를 갖고 협치라든가 이런 대화의 정치를 했었으면 오늘 이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만시지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배려와 수기의 정치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먼저 야당과의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됐던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 평론가님 말씀을 좀 주실까요? 이틀 전 대국민 담화 봤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일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분석은 있었는데 심리학자들하고 의사들이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빼고 얘기를 하자면요. 대통령은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틀 전 담화 때도 그걸 느꼈거든요. 대통령은 무오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잘못한 걸 자신은 다 바로 세워놓고 잘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꼈고 불철주야 24시간 자기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야당이 그걸 멈춰 세우거나 막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이 어디서 비롯된 걸까? 물론 대통령들은 다 조금씩 그런 기질과 경향들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저도 그런 것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전임 정부 탓을 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한 평가도 대통령이 했지만 지금 살아난 수출과 대한민국 민생 경제가 지금 이 수준입니까? 이 답으로 제가 대신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과 협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할 때는 법을 갖다 대고요. 법이 필요할 때는 정치를 대는, 핑계를 대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만남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단순히 야당의 폭주로만 발생한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통령이 또 물러서줄 때는 또 물러서주기도 하고 또 관철시킬 때는 관철시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귀에 꽂히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구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불과 12일 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당사자예요. 이거 안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회를 마치 해산할 것처럼 하고 국회 침탈하고 계엄군을 넣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하고
계엄령 해제를 못하도록 하라고 한 당사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한 윤 대통령한테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영상을 통해 저희가 글을 통해서는 저희가 속보 자막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영상을 통해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한 내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앞서 보내드린 화면을 통해서요, 또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는 장면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을 했고요. 지금 대통령실로도 탄핵 소추 의결서 사본이 이제 국회 의사국 국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